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활짝 부러게 거북이입니다. 온몸에 명품을 둘러도 어딘가 어색한 사람이 있는 반면 가벼운 티 한 장을 걸쳐도 그 자체로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공을 못 해본 사람이 있는 반면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힘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세 때문인데요. 잘 될 사람, 부자가 될 사람은 현재 돈이 있든 없든 일단 자세부터가 남다르다고 해요. 오늘 함께할 부자의 자세의 제1 저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부자들을 만나고 이들의 사고와 자세, 그리고 남다른 관점과 철학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부자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닌 자세라는 것을요. 부자들만이 가진 공통된 자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부자가 되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부자들에게서 보았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이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공감 능력이 없는 부자는 없었다고 단언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을 버는 원리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건 뭘까요? 스스로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타인의 돈을 받는 것이 곧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부자들은 일찍부터 공감 능력을 높였고 타인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적절하게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 것, 즉 돈을 번 것인데요. 장사에서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령 옷을 파는 사람이 자신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주로 입는다며 어두운 색의 옷만 파는 식인 거죠. 라면을 파는 사람은 본인이 라면에 날달걀을 푸는 것이 고소하다며 손님 취향에 상관없이 라면에 날달걀을 띄워 파는 식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장사가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손님 탓을 합니다. 옷을 입을 줄 모르네. 라면을 먹을 줄 모르네. 이렇게 남 탓을 하니 공감 능력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건, 장사와 사업이건, 투자건,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보통 직장에서도 일만 잘하면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승진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일만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회사라는 조직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더 인정합니다. 장사, 사업,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이런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다행히 이 공감 능력은 선천적인 능력은 아닙니다. 부자들은 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공감 능력을 키웠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매사에 역지사지로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 소설을 많이 읽었다는 점,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봤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즉, 부자들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자신만의 시각이 아닌 타인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해왔던 건데요. 훈련이라고 해서 거창하지는 않아요. 일상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고 해보죠. 영화를 보면서도 주인공에만 감정이입하는 게 아니라 조연, 단역, 감독, 카메라맨, 작가 등 영화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일상에서 연습을 하는 건데요. 저 장면에서 내가 조명 감독이라면 어떻게 인물을 더 잘 보이도록 해야 할까? 내가 감독이라면 저 장면의 연출을 어떻게 했을까? 저 조연은 주인공 때문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렇게 타인의 입장이 돼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하겠죠. 이런 훈련이 쌓이면 직장, 장사, 사업, 투자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공감 능력 또한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시고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꾸준하고 근성이 있습니다. 부자들 중 꾸준함과 근성이 없는 부자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근성은 선천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후천적인 성향에 더 가깝다고 해요. 실제로 부자들은 생활 속에서 근성을 키웁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쉬운 예로 공부할 때를 살펴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를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등 공부량을 늘리는 것에 올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본인이 할 수 있는 공부량을 매일 꾸준히 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습관이 근성을 키우는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일단 욕심이 많습니다. 초반부터 무리하게 공부량을 늘리거나 조급하게 생각해 쉽고 빠른 길을 찾듯 더 좋은 교과서나 참고서에 욕심을 냅니다. 자신의 공부를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과외와 학원 등을 등록합니다. 스스로 하지 못하는 공부를 타인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습관은 근성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근성은 후천적인 수련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어렵거나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을 먹고 있다면 그 비타민을 한 달간 꾸준히 먹어보세요. 대부분 한 달간 꾸준히 못 먹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할수록 꾸준히 못하죠. 연륜, 경험, 지식이 곧 근성의 근육을 키우기 때문인데요. 꾸준히 못하더라도 매일 하는 행동을 방아쇠로 삼아 규칙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한 달간 꾸준히 먹게 됩니다. 가령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행동을 매일 한다면 그 행동을 계기로 삼아 물을 마시면서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규칙적인 꾸준함을 몸에 익힌다면 조금씩 큰 것을 성취해 가기 쉽습니다. 빈속에 비타민 먹는 건 안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단순히 예를 든 거예요. 30일간 비타민 매일 먹기, 하루 10분씩 50일 동안 책 읽기, 하루 10분씩 100일 동안 실무 영어 외우기처럼 말이죠. 단, 한 번 정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 같이 느껴져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봐야
그것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이 생기니까요. 인생에서 그 정도는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결정한 일이 중간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완료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좌뇌와 우뇌가 함께 공존하듯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심하기를 반복한다고 해요. 뇌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원하면서도 과정 속에서 늘 포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완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생활 속 작은 꾸준함이 우리의 근성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 근성은 다시 꾸준함을 지속하게 만들고 나를 성공이란 목표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꾸준함과 근성은 부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셋째, 생존을 위한 독서를 합니다. 그냥 독서라고 했으면 그렇다 하지만 독서 앞에 생존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바쁜 와중에도 늘 책을 습관처럼 읽는다고 해요. 왜 성공한 부자들은 습관처럼 책을 읽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생각의 폭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독서를 통해 사색의 폭을 넓히고 사고력을 키우며 유연한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폭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전에 필요한 방법을 누구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데요. 사실 흔히 성공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는 하지만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독서에도 부자들만의 방법과 이유가 있다고 해요. 먼저 책은 배우려는 분야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커피숍을 한다고 해보죠.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지금 내 머리로는 전체적인 절차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한 부자재는 무엇인지, 커피숍 인허가는 어떻게 받는지,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납품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숍 창업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속도는 문제되지 않겠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지만 생각의 방향을 잡고 다양성과 폭을 넓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이란 이정표를 통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길로 빠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가는 동안 더 좋은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경쟁력 있는 노하우로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책을 읽을까요? 특별한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규칙을 정하면 좋은데요. 첫째, 읽기 힘든 책은 끝까지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읽기 힘들다면 결코 좋은 책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지식 중 말로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글쓴이가 이 지식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문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작가라면 결코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쉽게 읽을 수 없는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손댔으니 끝까지 읽겠다는 부담감을 버리세요. 그런 부담은 다음에 필요한 책을 읽을 때도 걸림돌만 되니까요.
본인에게 쉬운 책을 먼저 끝까지 읽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좋다고 느낀 책은 두고두고 반복해서 읽으세요. 사실 책 100권을 읽으면 그중 반복해서 읽어야 할 좋은 책은 불과 한두 권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책은 의외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드물죠. 하지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는데요. 가령 실무를 경험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쓴 책은 곁에 놓고 두고두고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손톱으로 글자를 파내듯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책 앞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읽지 마세요. 책을 읽다 보면 앞부분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시 읽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도 다시 읽지 말고 끝까지 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배우고자 하는 것에 전체적인 윤곽이 잡힙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땐 먼저 숲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나무를 심을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지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숲 전체를 볼 줄 알면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숲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건 역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면 세세한 부분은 실무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배우거나 경험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먼저 숲을 보는 안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자는 후회보다 반성을 합니다. 저자는 부자들과 같이 일상을 지내면서 흥미로운 태도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나간 일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일반적이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괜히 해서 이 모양이네 라며 후회를 하지만 부자들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라며 반성을 한다고 해요.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합니다. 후회와 반성,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그거 같죠. 어차피 똑같이 과거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미묘한 차이가 부자와 빈자를 가른다고 해요. 부자는 후회보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빈자는 갖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후회하죠. 이 후회는 계속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결과와 미래의 결과도 과거의 선택 때문이라고 탓을 하며 후회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빈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원망만 쌓입니다. 반면 부자는 어떨까요? 이들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후회보다 반성을 합니다. 비록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반성하며 더 발전된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놓친 기회나 선택이 있다면 이를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과거에 집착만 하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를 반성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생각 속에 후회가 스며들 땐 그것을 반성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상실감보다는 다시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처음부터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부자의 자세를 몸과 정신으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자의 자세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실속 있는 부자의 자세를 갖추며 부자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이원 저자의 부자의 자세와 함께 했습니다. 책에는 기본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일, 직장, 사업, 관계, 돈, 투자 등 다양한 주제별로 부자에 대한 자세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다소 자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되게 현실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태도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반성도 하며 성장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와 태도들을 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행동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자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